꽃들의 환희가 절정에 이르는 새벽. 가자. 아버지의 하루도 시작됩니다. 해가 쫙 떠오르는, 이게 지금 해가 쫙 떠오르네. 저기 아침이 좋아요. 아침에 저는 늘상 여기 와서 이제 조금 앉아서 산책하고 명상하고 그러는데 해 뜰 때가 참 좋아요. 꽃들의 시계는 순리를 거스르는 법이 없어서 기다림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2주, 3주 그거 보려고 기다리는 재미예요. 그거 기다림이 또 있고, 그거 보려는 상상이라든지 희망이 있으니까. 희망으로 꽃을 피우는 이곳은 아버지의 정원입니다. 유난히 비가 잦았던 지난 여름. 비 그치기가 무섭게 노부부는 또 정원에 서 있습니다. 이분이 정원의 주인인 76 이홍훈 씨. 이분이 아내 박옥미 씨입니다. 지금은 집 앞에 논을 연못 정원으로 만드는 중이고요. 푸른 인간이 아무리 뭐 약치고 뽑고 해봐도 소용없어요. 푸른 때 뽑으면 따라다닌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따라다니면서 산다고. 쓸려 내려온 토사도 정리해야 합니다. 안에서 하는 고생 지금 하는 거예요. 삽질은 기본. 장정이 필요할 것 같은 일을 힘겹게 해냅니다. 그냥 됐어. 그냥 나 넣어주자. 여기도 밑에 파채. 또 허리 아파. 그래. 이거로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 이번엔 벽돌로 토사를 막아볼 요량입니다. 둘이 이렇게 일하는 재미로 사는 거지 뭐. 늙어가고. 나이 든 것도 이만큼 좋은 일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이 편하고. 이렇게 이 넓은 고향 땅을 10년째 정원으로 일구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시작 못했을 게 이렇게 넓고 한 200~300평 가지고 하면 딱 좋은데 나이 든 사람들은 이렇게 꽃 피고 이렇게 열매 맺는 걸 보는 게 아주 재미거든요. 그 보통 재미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러다 보니 감당이 좀 현재는 불능이지. 나이도 많고 지금. 식사하러 가자. 이 집은 할아버지가 짓고 3대가 살던 곳입니다. 80년이 넘은 옛집을 낙향하면서 리모델링했죠. 원래는 이런 소박한 시골집이었습니다. 이게 안방인데 태어나길래 방에서 내가 태어났으니까 시골 촌에 깡촌에서 태어나서 어디 전주 중학교 때 전주 거쳐 고등학교 때 서울 가서 한 60년 살다가 그래도 그냥 잘 살았죠. 뭐 서울 가서 촌놈이. 뒤돌아보면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으려 최선을 다한 인생이었습니다. 이홍훈 씨는 판사였습니다. 2006년에는 판사가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라는 대법관에 올랐죠. 그런 그가 35년 법관 생활에서 은퇴하며 선택한 것이 고향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은퇴 후에는 자연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마음속에 간직했어요. 내 고향에 땅이 있으니까 이걸 좀 가서 지키면서 좀 고향에서 좀 지내고 싶은 생각을 좀 많이 했었죠.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이홍훈 씨는 논밭이었던 고향 땅을 정원으로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땅과 꽃을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나무를 심었더니 이게 뭐 이상하게 이게 땅이 안 좋아가지고 그 밭 농사를 하던데 나무가 많이 죽고 그래서 그냥 조금 정리를 하고 그 구역마다 한번 좀 다르게 한번 심어보자 해가지고 여기는 이거 심고 저쪽은 꽃무를 심고 여기하고 여기 몇 군데 백합 심고 이쪽은 또 아이리스 심고 뭐 이렇게 지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원래 밭이었던 이곳을 꽃밭으로 만든 것은 아내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구역을 나누어 각기 다른 시기에 피는 알뿌리 식물들을 심고 있죠. 물론 꽃이 피면 멋집니다. 문제는 꽃을 피우기까지입니다. 당신이 해야겠어요. 잘라야 돼. 난 못해.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세월. 하지만 시행착오는 여전하고 정원은 계속 조성 중입니다. 끝이 없어요. 이렇게 계속 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바꿔보기도 하고 새로 심어보기도 하고 뭐. 긴 노동 끝에 누리는 휴식은 짧지만 달콤합니다. 이 쉼터도 그래서 만들었답니다. 직접 벽돌로 화단을 만들고 꽃을 심었죠. 벽돌로 내가 갖다가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를 만들어봐. 혼자서 다 했어요. 이거 전부 한 700개 정도 들 거예요. 그거 갖다가 이렇게. 그냥 막 심으면 너무 보기가 흉할 것 같아. 그리고 길이 없으면은 구분이 안 돼가지고 꽃인지 풀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집 뒤쪽 언덕은 소나무 숲입니다. 할아버지가 만든 100년쯤 된 솔밭이죠. 이건 재작년에 심은 거라 이제 자리를 잡은 거야 씨들이. 처음에는 잡목들을 솎아낸 자리에 여러 꽃을 심어봤지만 심는 족족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찾아낸 것이 구절초입니다. 그리고 5년째 매년 솔밭에 구절초를 심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특별한 공간이거든요. 여기가 내 놀이터였죠. 뭐 책 가지고 여름에 오면 책 읽고 뭐 하던 데가 여기라. 어렸을 때 꿈을 여기서 다 키웠죠. 그때 꿈이 뭐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나는 정신적 지도자가 돼야겠다. 그때 나름대로. 그래서 내가 어린애가 뭘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생각에 어린애가 뭘 그렇게 어린애가 뭘 그래서 아마 대법관이 되었는지 그러면 이제 스님이 됐든지.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달라진 것들이 있다면 살아있는 모든 것이 소중해졌다는 것입니다. 들고양이들을 돌보기 시작한 것도 그래서입니다. 하루는 제가 일을 하는데 옆에 와가지고는 들어 누워요.
근데 보니까 배가 이제 불러 있어서 아이고 얘가 배가 고픈가 보다 해가지고 먹을 걸 좀 챙겨줬더니 새끼를 낳았어요. 먹어. 소변 색깔이 까매진다 그래서 아이고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땀을 너무 흘려가지고 소변이 탁해졌나 보다고. 그리고 또 무시해버렸죠 저도. 그런데 얼굴이 노래지고 좀 이상하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가렵다 그러더라고요. 누구보다 건강을 자신했던 그였지만 검진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담도암, 예후가 좋지 않은 암이었습니다. 서둘러 담도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거 빼는 걸 몰라가지고 이거 어디에 있는 하지만 암은 간으로 퍼졌고 간을 잘라내는 두 번째 대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수술하면은 제가 한 80%는 2년 정도만 죽는다 수술해도. 근데 생각보다 빨리 자연으로 돌아갈 시간이 너무 빨리 와버려가지고 그건 예측을 못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약간 그래서 조금 무리도 내 건강으로 봐서 약간 무리도 될 수도 있지만 그냥 오히려 그게 시간도 잘 가고. 지난 시간 부부는 정원을 가꾸는 것으로 일상을 붙들었습니다. 뒤에서 눈물을 흘릴까봐 굉장히 제가 그냥 마음에 그걸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근데 이제 눈치 안 채게 하려고. 근데 저는 그냥 내일 죽더라도 아빠는 아마 사과나무 심을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냥 아빠 하자는 대로 다 받아들여라.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자. 이제 그걸 자꾸 이제 다짐을 하죠 이제. 근데 암 판정받고 한 번도 울지는 않았어. 그에게 이곳은 마음 공부 자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래 기다린 벗들이 돌아왔습니다. 설레며 손꼽아온 그만의 가을 풍경입니다. 가자. 구절초가 가을과 눈 맞추는 시간. 가자. 정원의 사계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한때입니다. 꽃은 보고 있어도 애틋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해 뜰 때 해 받으면서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힐링이 많이 되고 하고 이제 꽃 보면서 이렇게 이제 마음을 편안하고 그래 좀 행복감을 느끼니까 좀 그 건강도 많이 좋아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그에게 정원은 생명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마법의 공간입니다. 정원이 숨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의 문턱입니다. 추우니까 있지만 밖에 나오면 그러니까 오늘은 작은 딸도 함께입니다. 하늘 쳐다보고 있으면 정원 덕분에 대화가 끊이질 않습니다. 맞아. 그 재작년 때 눈이 좀 재작년에 많이 오고. 눈이 되게 많이. 첫눈도 이번에는 늦었고 말년이 행복해요 우리 딸들이. 다 커가지고 이제 저희들 제가 할 일 다 하고 있으니까. 해마다 보면 꽃들 막 피고 그런데 이거는 도대체 보통 사람이 하는 일은 아닌 것 같아 진짜로. 이거는 정말 난 그래서 그림을 그린다면 정말 엄마 아빠를 슈퍼맨 슈퍼우먼을 복장을 만들어서 여기다 딱 이렇게 그림으로 남겨두고 싶었어요 진짜. 그림을 잘 그리는 작은 딸이 아버지를 화폭에 담습니다. 그런데 뒷모습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도 아버지 등을 보면 되게 큰 존재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람 자체가 저는 정면보다 사실 등을 좋아하는 걸 수도 있는데 아버지 그 뒷모습이 되게 좋아서 그걸 좀 담으면 좋겠다고. 어려서부터 자주 보던 아버지의 뒷모습. 그 무거웠던 두 어깨가 이 정원에 이르러 비로소 편안해졌음을 깨닫습니다. 나중에 10년 뒤에 한번 여기를 보면 되게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냥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으니까. 좋은 거 나쁜 거 다. 그냥 한 사람과 한 가족의 인생 자체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지나간 세월을 다 뒤돌아볼 때는 되게 그냥 이쁠 것 같아요. 그냥. 세월은 그냥 흐르지 않습니다. 지난 세월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원에서 함께한 시간은 가족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선물이었습니다. 순리대로 기다리면 반드시 온다는 것. 만남 그 다음은 헤어짐이라는 것. 그러나 이별은 상실이 아니라는 것. 모두 다 정원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나무 같은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오직 추위와 더위와 이런 걸 다 이겨내고 이런 봄에 또 새 잎을 피우 나무를 기르면서 많이 배우죠. 오늘도 자연 앞에서 겸허해집니다. 꽃이 사라진 정원을 지키는 것은 나무들입니다. 겨울이라고 내내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지가 자꾸 내려앉아가지고
수영이 나빠지고 또 끊어지는 게 있고 그래요. 눈이 자주 내리는 고장이긴 하지만 이렇게 쌓인 것은 오랜만입니다. 지난해 심은 꽝꽝나무밭도 둘러봅니다. 꽝꽝나무는 따뜻한 지역에서 자라는 작지만 사철 푸른 나무입니다. 꽝꽝나무라고 도장 파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요새는 뭐 도장 우리 도장 찍는 거 그거 파는 나무예요. 그래서 나는 나무 심고 나면은 기분이 부자 된 기분이라니까. 국은 정원도 솔밭도 온통 눈밭입니다. 놀라운 건 그 가운데에도 생명이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냐? 이틀 자꾸 잘라야지. 추운데도 살아나는 거 대단한 거야. 구조초야지. 소나무 밑에서 다 살아남잖아. 이렇게. 뿌리가 약한데. 다 먹한다. 없다.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생각해보면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겨울에 눈이 온다는 거는 정말 심스러워요. 이게 우리 보통 하다 늘상 뭐 사계절 변화 속에서 살다 죽으니까 모르는데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면 눈 한 송이가 참 의미가 크죠. 그 천지의 그 뜻을 다 담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연은 가까이 할수록 많은 걸 주더라고요. 가르쳐 주기도 하고 많은 걸 우리 건강도 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모든 생명은 자연의 이치를 따르게 되어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의 평화가 시작됩니다. 봄의 전령사, 봄 까치꽃이 피었습니다. 툇마루 밑에는 길고양이 집이 생겼습니다. 덕분에 아침마다 눈인사를 나눕니다. 왜요? 아침에 세수 아니라고 정신없구나. 이젠 고양이도 정원의 일부입니다. 만들어주니까 이게 자기 집인 줄 알고 어떻게 애들이야 집도 없이 사는 애들인데 들고양이 단순하게 사는 것도 괜찮겠다. 너무 복잡하게 살지 말고 애들같이 그냥 마음 편하게 사는 방법 이런 걸 단순하게 살아야 한다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또 많은 걸 얻었어요. 애들 사는 걸 통해서. 행복은 가장 자연스러울 때 찾아오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지난 여름 땀 흘리며 심었던 수선화가 피었습니다. 벌써 안 뽑혔네. 이 화계 기 세 개란 말이 있는데 한 개의 꽃이 피면은 기 세 개, 세 개로 움직인다 하는 게 꽃이 있음으로써 모든 그 과일이 생겨 생명을 또 이어가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모든 생명체가 곤충뿐만 아니라 인간도 그것에 생기는 열매를 가지고 먹고 사니까 꽃 한 송이로 생명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는 계절. 그래서 봄을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봄입니다. 뒤뜰은 아버지가 대나무 숲을 베어내고 처음 꽃밭을 만든 곳입니다. 아버지가 이때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철쭉하고 꽃잔디가 제일 많이 필 때라서. 유진 씨와 동생은 얼마 전부터 아버지의 정원을 모두의 정원으로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평소 바람이었습니다. 이 정원에서 아버지가 치유받았고 유진 씨가 치유받고 있는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니 이 정원은 아버지가 남기실 위대한 유산일 겁니다. 아프거나 힘들 때 이곳에 와서 마음을 힐링하고 치유할 수 있으면 그러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 또 다시 살아보자 그런 희망을 조금씩 가질 수 있는 공간. 그렇게 된다면 뭐 더 바랄 게 없겠죠. 아버지의 정신은 항상 여기에 깃들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